코로나19 뉴스특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과 교수, 구자영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자영 차장, 23일 만에 100명 이하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그 확진자 수가 7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그 증가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어제부로 이 두 자릿수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162명이고요. 이 격리에서 해제된 분도 이 834명으로 이 전체 확진자에서 이제 완치된 분의 이 비율이 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파른 이 확진자 수의 어떤 증가세가 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이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 방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격리 해제된 환자 수가 신규로 확진되는 수를 보다는 적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다 이런 얘기들 분석들 나오면서 어쨌든 확산하는 이 추세는 조금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아직 뭐 이르긴 하지만 현재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급했던 게 이제 병상이 부족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확진이 된 분이 이제 97명으로 떨어졌고요. 100명대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제 퇴원하시는 분이 이제 200명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병상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병상에서 나오시는 분이 들어오시는 것보다 훨씬 이제 많다는 거는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병상을 기다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고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안타깝게 댁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병상적인 구조,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이제 향상이 됐다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격리 해제자가 확진자보다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격리되신 분의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복잡하게 역학에서는 SIR 모델이라고 치는데 복잡한 거 설명하기보다는 그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앞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우리 지금 뭐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저 파란 총 격리자 수라는 게 지금 이제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의료 자원이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용을 한다는 점에서 좋고요.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앞서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이제 뭐 산후조리원 또 뭐 PC방 그다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콜센터 이런 데서도 산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저 그래프를 거꾸로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제가 이제 해외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해외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저 그래프가 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 전체 상황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감소세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뭔가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는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월 20일 날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확진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면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약간 좀 이제는 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래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보면 대구 신천지 그 사태가 좀 신천지 사태죠, 정확하게. 신천지 문제가 좀 이렇게 끝나는가 싶어서 조금 안심을 했더니 우리 그 서울에서 콜센터 문제가 다시 해서 이제 확진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집단 산발적인 사례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끝났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잔불이 큰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현재 판단입니다. 잔불이 큰 불이 될 수 있다. 네, 뭐 아직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김 변호사님. 그 이런 가운데 이제 방역 당국이 확진자 동선 공개를 계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어요. 뭐 특정되는 또 자세한 정보는 너무 사생활 침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런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모든 제도나든지 조치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모든 가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방역 당국에 공개했던 확진자 동선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었죠. 왜냐하면 자세하게 드러나니까 그곳에 공개된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조심하는 이런 행동들이 보여져서 그런 장점도 있었는데
너무 많이 자세하게 공개하기 때문에 그 확진자가 범죄자도 아닌데 이건 이제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단점도 있었거든요. 예.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그 조치가 좋다 나쁘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시 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지 세부 주소하고 직장명을 비공개한다라는 거예요. 네. 대상 기간도 이제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라는 거고. 그러니까 접촉자 발생 방소가 이동소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는데 가만 보시면 맨 위에 개인정보에 있어서 세부 주소하고 직장명 비공개 저 부분이거든요. 예. 저게 다 이제 공개됐던 것들이 이제 그 인권을 좀 침해한다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 직장명이라든지 세부 정보, 직장명이나 주소 같은 세부 정보는 좀 비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다시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전염병이 뭐 방역 당국이라고 비껴가지 않을 테니까요. 네. 해수부에서도 감염자가 늘고 있고 네. 보면은 또 이제 한국전력 서대구지사 이런 데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뭐 지금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지금 세종청사입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직원 한 명이 그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가 최근에는 해수부 직원들이 집단 감염 그 가능성이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청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모든 그 종합청사가 다 하나의 건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과 건물 간 감염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종청사는 이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을 좀 차단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청사가 만약에 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그 행정력이 좀 잘못하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빠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앞서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그 교인들 중심으로 한 어떤 비약적인 어떤 그 확진자 증가세는 그 한풀 꺾였지만 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대구에서도 어떤 한전 그 검침원들 사이에서 이 확진자가 대거 나왔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 국면으로 간 것은 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도 불안을 느낀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 교수님. 네,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정말 감염될까? 방역 당국에서는 뭐 정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그 걱정이 우선 많이 돼서 이게 이제 근데 다만 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과학적 증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 다만 이제 콜센터 이번에 그 신도림역 그다음에 그 역을 통해서 좀 왜냐면 콜센터가 거기 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지하철을 사용을 해서 좀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제가 신도림역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지금 현재도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는 4호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4호선은 굉장히 그 이격거리가 있어서요. 2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신도림역은 완전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의 그 마스크를 다 쓴 상태, 그 다음에 상당히 주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뭐 기침은 두째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하면은 벌써 이제 딴 사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네. 그래서 말도 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지금처럼 이런 국민들의 그 서로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신이 유지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하철에서 걸린다?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렇게 우리가 해이해졌을 때 분말이 밖으로 나와서 저런 지금 손잡이나 다른 봉 같은 걸 잡으면 영화 컨테이전에 보면 대부분의 이런 감염이 비말을 통해서 침방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저런 접촉물. 영어로는 포마이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접촉물을 동시에 갖게 돼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처럼 잘 위기의식을 갖고 하면 괜찮다. 다만 해이해지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 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정부 정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외 역류입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네. 해외 얘기는 저희가 뒤에 좀 더 나눌 텐데 해외에서도 지금 감염자 수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역류입되는 문제, 오늘부터 특별 입국 절차 밟겠다 하는데 좀 뭐 늦은 건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방역적 관점과 기본적인 이제 외교적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뭐 이거 늦었다 많다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12일에 이탈리아하고 이란이 폭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른바 뭐 특별 경영, 쉽게 얘기하면 셧다운의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오늘부터
이제 프랑스하고 다른 나라까지 5개국을 했는데 문제는 뭐 늦었다 말았다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세부 검역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안전 앱도 하고 이제 그분이 들어와서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확인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탈리아하고 이란 다른데 지금 여행 갔다 오신 내국인들이 지금 실제 확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단기 여행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확진을 안 받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분한테 감염된 분들은 이른바 그 감염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선도 밝히기 힘든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정부가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누가 왔을 때 이제 제일 문제 물어보는 게 지금은 중국에서 오셨습니까가 아니라 의사도 우리 개인도 혹시 여행한 데가 이탈리아, 유럽이세요? 아니면은 미국이세요? 이걸 먼저 물어봐야 돼요. 지금의 모든 감염은 이탈리아, 유럽, 미국이 시발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파도의 진앙지처럼 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안 돼버렸어요. 진짜 위아더 월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표적이 유럽, 이탈리아, 미국 쪽이다. 그래서 그 점을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누구나 물어볼 때는 오히려 국내에서 걸려서 확률보다 외국에서 들어와서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그러니까 양면 작전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구차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도봉구, 처음으로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건 정말 처음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안에 보호자들 입시를 금지한다 이런 산후조리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면 그 출산한 그 산모와 이 아이가 같이 거주하는 일시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장소인데요. 그런데 이제 산모의 경우에는 혼자서 거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뭐 사실상 이 산후조리원 이 폐쇄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모를 보호해야 되는 그 보호자들의 어떤 출입까지 좀 막아서 산모들이 상당히 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콜센터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코로나 확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네. 보면 어제가 신천지의 어떤 창립 기념일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가 들었는데 큰 뭐 일정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만 해도 서울 시내에 있는 큰 대형 체육관 거기 빌려가지고 굉장히 성대하게 했다고 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창립 기념일이니까 뭐 크게 할 수 있죠. 근데 올해는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큰 대규모 행사를 했다가는 뭐 국민적인 비난 이거는 둘째치고라도 본인들끼리도 지금 사실 그 안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거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어디 보면 이제 그 신천지에서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전 신도들한테 지금 그런 것들을 좀 지침을 내려간 것 같아요. 뭐 보도자료도 그렇게 배포를 했고 지금 보시는 게 신천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공식적인 어떤 그 예배와 모임을 재개할 이유는 없다. 온라인으로 하겠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우리가 뭐 자라보고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공식적으로는 대규모 행사를 안 한 것은 맞는데 신도들이 본인들끼리 야 그래도 우리 기념일인데 우리라도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소규모로 본인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 이것까지 어떻게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또 그런 추측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게 비공개 모임들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신천지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어제 이제 모임을 안 한 건 맞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 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대구시가 이제 명단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구차장님. 네. 컴퓨터를 이제 가서 확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뭐 풀지를 못하고 있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서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신도 관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인데요. 이 외부에서 나가면 이렇게 보안 장치가 걸려가지고 그 외부에서는 그 시스템에 좀 접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천지 측에서 여전히 이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전산 시스템이나 보안 시스템을 이 관리했던 신천지 직원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이 대구시에 이 자발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이 보안 시스템을 좀 해제를 하고 누가 왔다 갔는지를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이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신천지 측의 좀 협조가
강하게 좀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북 지역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우선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님께 상의드렸습니다. 상의를 했다는 거 보니까 이제 큰 무리가 없으면 아마 이제 재가를 할 것 같은데 네, 네. 첫 사례 아니겠습니까? 감염병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대부분 이게 피해, 이른바 그 특별 재난이라는 건 재난이 보통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우리 기억의 삼풍백화점, 네. 산불 이런 게 주로 많았어요. 그다음에 기름 유출 사건, 최근에는 작년이죠. 강원도 동해안 산불이 굉장히 심하게 나서 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감염병으로 또 넘어가 보면 이런 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사스 2003년에 일어났었고 네. 그다음에 신종플루가 2009년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국지적이었었고 생각보다 이렇게 크지를 않았었습니다. 또 이게 감염병이 무슨 재난일까?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감염병이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엔 사람한테 국민한테 그다음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재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도 이제 대통령께 국무총리가 건의를 해서 아마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로 보면 아마 이제 제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머지 시스템은 이제 같이 이제 각가지 이제 경제적 혜택 그다음에 그 시민에 대한 건보료 혜택 등등이 있을 거고요. 근데 감염병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감염병 예방 관리법에 의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지금은 사실 특별관리 지역으로 네.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은 뭐가 달라지는 건지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훨씬 큰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이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너무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입니다. 네. 근데 그 복구비의 경우에는 이제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고요. 또 주민 생계라든지 아니면 이 주거 안정 비용도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망이나 이 부상자에 대해서도 이 일정 정도의 어떤 구호금이 이 중앙정부로부터 이게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고 계신 이 대구와 경북 지역 주민들께는 이 전기요금이나 건강보험료, 통신비 그리고 도시가스 요금의 이 일정 부분 이게 감면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어떤 피해 복구, 이 빠른 피해 복구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관련된 내용은 이후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